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원 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인데 무릎 통증이 있다면, 많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이 오셔서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 동안. 그래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거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하나의 증상은 엉치가 아파요. 엉치, 엉덩이 부분. 평지를 걸을 때도 아플 수 있는데,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운전석에 있다 차에서 내리거나 고관절의 과도한 움직임을 할 때 아픕니다. 또 이번에는 앞에 있는 사타구니가 아프기도 해요.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무릎이 아프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에 무릎 통증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무릎의 뒷부분이 있네요. 자, 무릎이 있으면 고관절이 위에 있죠. 고관절. 자, 고관절부터 무릎 위쪽 부분이 아프다. 그럼 뭐 때문이에요? 고관절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무릎의 중간 부위나 내측이나 무릎의 바깥쪽이나 또는 무릎의 아래쪽이 아프다. 이거는 뭐예요? 무릎 자체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인데 나는 이상하게 무릎의 위가 아프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때문에 무릎의 위가 아플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인데 무릎의 안쪽이 아프다. 그럼 이 환자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도 있고 무릎 안쪽에도 내측 측부인대 유착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 거예요. 별도에. 이해가세요? 무릎의 중간이나 아래가 아프다. 이런 분들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도 있고 무릎에 있는 활액낭염이라고 하는 무릎 자체의 병도 있는 거예요. 바깥쪽이 아프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도 있고 외측 측부인대 유착이라고 하는 무릎 자체의 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이 아플 때는 제외하고 다른 부위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냐? 고관절도 치료하고 무릎도 치료하고. 제가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니까 딱 이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냐? 고관절이 이렇게 있어요. 고관절이 이렇게 생겼어요. 고관절 뼈가 괴사되는 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예요. 그런데 뼈가 왜 괴사됐죠? 피가 안 가니까 괴사된 거예요. 무혈성, 혈액이 안 오니까 괴사된 거예요. 그러면 뼈로 피가 안 오면 주변에 있는 인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잘 올까요? 주변의 인대 역시도 혈액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인대는 어떻게 돼요? 피가 안 오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이 딱딱하게 굳은 인대들이 통증을 일으킵니다. 굳어있는 인대들을 뭘로? 도침이라고 하는 침으로. 도침은 끝이 바늘이 아니라 끝이 미세한 날로 돼 있거든. 약간 미세한 칼날이니까 들어가서 뜯어버려요. 그러면 통증이 줄어들겠죠. 자, 무릎 치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항상 무릎은 뭐라고 생각해요? 연골에 닳아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다 생각을 해요. 무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뼈, 아래 뼈가 있으면 끝에 이렇게 연골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연골이 어떤 작용을 하냐?
위에 뼈와 아래 뼈가 서로 부딪히는 걸 막아요. 뼈하고 뼈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엄청 아파요. 연골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연골이 닳기 시작해. 뼈가 드러날 정도 닳았어. 위에도 연골이 닳아서 뼈가 드러날 정도 닳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뼈하고 뼈가 부딪히죠. 엄청 아프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무릎 관절염 환자는 연골이 뼈가 부딪힐 만큼 닳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초중기의 무릎 관절염 환자들은 아직 연골이 닳지 않고 있어요. 완전히 닳은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럼 통증이 안 생겨요. 근데 왜 아프냐? 우리가 항상 생각하듯이 연골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아프냐? 무릎 주변에는 고관절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뭐가 많아요? 인대들이 많아요. 인대. 근데 무릎 주변에 있는 인대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움직일 때마다 뭐를 잡아당기겠어요? 인대가 부착되어 있는 뼈를 잡아당긴다고. 뼈를 잡아당기니까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뼈가 통증을 느끼거든요. 뼈를 잡아당기니까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뼈를 잡아당기고 있는 딱딱하게 굳어진 인대를 살짝 풀어버리면 통증이 줄어들겠어요? 안 줄어들겠어요? 줄어듭니다. 네. 유착된 인대를 치료하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또 무릎의 앞쪽이 아플 때는 무릎 안에는 고관절과 다르게 뭐가 있냐면 쿠션이 있어. 쿠션. 이걸 활액낭이라 그래요. 무릎에 있는 활액낭에 염증이 생기면 또 아픕니다. 그래서 무릎이 나는 앞쪽이 아프고 좀 전체적으로 아프고 잘 붓는다. 활액낭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을 치료하면 돼요. 한의학에서는 약침이라든가 또 일반 침이라든가 또 한약 치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무릎의 염증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 환자가 무릎의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통증을 느낀다면 고관절과 무릎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 그런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예. 자, 고관절과 무릎 환자들에게 좋은 운동 발끝치기입니다. 발끝치기.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툭툭 치세요. 고관절이 스트레칭이 되면 고관절에 정렬이 잘 맞춰지기 때문에 무릎의 부담도 줄어들게 돼요. 고관절이 스트레칭이 되면 골반하고 허리뼈도 교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발끝치기가 좋아요. 잠을 자기 전에 3분에서 10분 정도 누워서 발끝치기를 하세요. 잠을 자기 전에 하면 잠도 잘 와요. 네. 자, 두 번째는 고관절하고 무릎은 뭐가 지탱해요? 발이 지탱하죠. 발. 그런데 발 중에서도 발가락이 정말 중요합니다. 발가락 지탱력이 좋아져야지 고관절 무릎 부담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발가락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 발가락을 어때요? 움직여주는 거예요. 발가락 펴지는 근육, 굽히는 데 작용하는 근육, 발가락의 다양한 근육들을 강화시켜줘요. 발가락 벌림근, 예? 발가락을 벌렸다,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발가락 운동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가 무릎 통증을 느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또 생활 속에서 고관절과 무릎에까지 좋은 운동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 고관절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